40년 동안 사화산으로 여겨졌던 화산을 상상해보라. 그 비탈에는 정원이 가꾸어지고 집이 지어지고 편안한 오솔길이 났다. 모두가 그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풍경에 익숙해졌다. 그것은 실내 장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열기가 식지 않았다. 용암은 천천히 쌓이고 힘을 얻고 식은 암석 속에서 균열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균열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가 먹먹한 폭발이 아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벼운 연기일 뿐이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감지되는 유황 냄새, 사소한 일로 인한 갑작스러운 분노의 발작,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눈물,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로 떠나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망. 이것은 화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다. 그리고 이 화산은 바로 당신이다. 주변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비탈에 있는 정원을 감상하며 밖으로 터져나올 준비가 된 그 재앙적인 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힘은 당신의 진정한, 억압된 생명 에너지다. 가장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형태의 당신의 섹슈얼리티. 바로 이 때문에 40세 이후의 여성은 특히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화산에서 분출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 문화에는 잔인하고 암묵적인 음모가 있다. 40세 이후의 여성에게 투명 망토를 씌우려는 음모다. 마치 그녀의 열정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처럼. 마치 시간에 의해 표시되고 출산, 잠 못 이루는 밤, 웃음과 눈물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욕망의 시장에서 통화가 아닌 것처럼. 세상은 정중하지만 끈질기게 그녀에게 다른 범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현명한 조언자, 돌보는 할머니, 다른 사람의 드라마를 위한 조용하고 편안한 배경. 그녀에게 삶의 게임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제안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칼 융이 진실의 순간, 영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점이라고 불렀을 위대한 럭설이 일어난다. 바로 그녀에게서 쇠퇴, 순종, 침묵을 기대하는 순간, 그녀 안에서 원시적인 무언가가 깨어난다. 야성적인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말의 압제 아래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가 깨어나서 우선 그녀 자신을 놀라게 한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본다. 무섭도록 진짜인 무언가의 시작을. 이것은 중년의 이기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재탄생이다. 이것은 노년에 대한 공황이 아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씌우려 했던 구속복에 대한 영혼의 반란이다. 그리고 타다 남은 수치로 여겨졌던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갑자기 단순한 불이 아니라 화재로 타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다른 불이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롭고 통제 불가능하며 주권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녀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예측 가능하기를 멈춘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녀는 그녀를 쉽게 읽고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이 문턱에 있다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입문식이다. 그리고 칼 융은 우리에게 이 신성하고 무서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를 주었다. 솔직해지자. 당신은 인생의 첫 40년 동안 다른 누군가가 되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 부지런히 실현한 프로젝트였다. 좋은 여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성공하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가면을 쓰는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좋은 딸이었다. 부지런한 학생이었다. 항상 들어주는 충실한 친구였다. 당신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을 용서하는 이해심 많은 파트너가 되었다. 당신은 자녀의 필요 다음에 항상 자신의 필요를 두는 돌보는 어머니가 되었다. 당신은 그래야 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라는 이유로 자신이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지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의 가장 큰 성취였다. 그것은 당신의 방패이자 성인 세계로의 통행증이었다. 그것은 당신이 생존하고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고 안정의 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신은 그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 인정, 감사,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종 당신의 기능성에 대한 대가일 뿐이었던 사랑. 하지만 이 감옥은 당신의 노력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에 의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졌다. 패션 잡지는 당신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가르쳤다. 로맨틱 코미디는 진정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가족과 학교는 감성과 순종이 여성의 주요 미덕이라고 주입했다. 그리고 당신은 부지런한 학생처럼 이 모든 것을 흡수하며 이 예부의 틀에 맞춰 자신의 인격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괴활한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단순히 수감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간수가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감방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하며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시한다. 더욱이 당신은 무심코 다른 여성들의 감시자가 된다. 누군가가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성적이 되려고 감히할 때 당신은 저 여자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갇힌 감옥의 규칙을 지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방어 메커니즘이다. 만약 그들의 자유가 정상이라면 나의 자기 제한은 실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이 감옥은 물리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의 감정 억제는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것들은 몸에 쌓인다. 당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로 인한 어깨와 목의 만성적인 긴장, 말하지 못한 원망과 삼켜버린 말들로 인한 이장 문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정신적 통제로 인한 두통. 당신의 몸은 당신의 타협의 지도가 되었고 40세 이후에는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한다. 몸의 통증은 종종 좋은 행동의 코르셋에 갇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비명일 뿐이다. 하지만 40세 이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보상은 맛을 잃는다. 박수 소리는 비록 크게 들리더라도 잦아든다. 보호해주던 방패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세상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어 숨 막히게 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깊고 실존적인 피로의 파도에 휩싸인다. 일에 지친 것이 아니라 역할에 지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감정적으로 돌보는 것에 지친 것이다. 강하고 이해심 있고 편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지친 것이다.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모든 삶이 반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아이의 울음에, 남편의 부탁에, 상사의 요구에, 사회의 기대에 반응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반응 속에서 당신 자신의 행동이 사라졌다. 당신 자신의 충동, 당신의 진정한 원함. 좋은 여자의 이 감옥은 40세 이후에 특히 답답해진다. 왜냐하면 좋은 행동을 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라고 우주의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역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타협 위에 세워진 관계는 공동의 분주함이 사라지면 그 공허함을 드러낸다. 경력은 더 이상 구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겨진다. 진짜 당신과 함께. 좋은 여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수십 년 동안 영혼의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던 그 진짜 당신과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신의 젊음, 당신의 생식력, 당신의 유용성에 묶여 있었다고.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자산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유통기한도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바로 페르소나의 야관이 무너질 때 영혼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출구는 지하의 진동과 함께 시작된다.
모든 것은 결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증상에서 시작된다. 저녁에 스며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이전에는 기쁨과 안정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갑작스럽고 재가 될 듯한 지루함. 이유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분노의 발작. 당신은 사소한 일에 폭발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의 침묵에 대해 소리치고 있다. 당신은 갑자기 영화를 보며 울기 시작한다. 줄거리가 슬퍼서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어떤 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잘 꾸며진 당신의 삶을 보고 이 축제에서 이방인처럼 느낀다. 당신은 자신에게 위험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다야. 내 모든 역할을 빼면 나는 누구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지? 이것은 신경쇠약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적 의미의 우울증이 아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부름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버려진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페르소나, 즉 좋은 여자의 이미지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쌓아둔 거대한 창고다. 그곳으로 당신의 건강한 공격성이 들어갔다. 당신이 편안하기 위해 억눌렀던 공격성. 시간이 없었던 당신의 창의적인 충동. 당신이 부끄럽게 여겼던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야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당신의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진정한 섹슈얼리티가 들어갔다. 유혹, 인정 획득, 부부의 의무 이행을 목표로 했던 그런 섹슈얼리티가 아니다. 생명력의 순수한 표현인 그 섹슈얼리티. 창조하고, 춤추고, 위험을 감수하고, 느끼고,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싶어하는 에너지. 그림자는 몸의 언어로도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상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아이디어와 기억으로 끌어오를 때의 갑작스러운 불면증, 또는 그 반대로 어떤 잠으로도 풀리지 않는 납덩이 같은 피로. 이것은 당신의 억압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면서 익숙한 항상성을 흔드는 것이다. 융은 또한 꿈의 큰 중요성을 불화했다. 아마도 당신은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날거나 싸우거나 야생동물을 만나는 꿈, 이것은 단지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서 온 직접적인 메시지다. 당신의 그림자는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라. 당신이 얼마나 큰 힘과 야성을 자신에게서 빼앗았는지 보여준다. 꿈속의 늑대는 당신의 억압된 직관과 자유일 수 있고, 뱀은 당신의 치유적인 성적 에너지일 수 있다. 그림자의 부름의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갑작스럽고 거의 견딜 수 없는 고독에 대한 갈망이다. 당신은 공허한 대화, 사교 행사,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지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사회적이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소음이 너무 커서 무언가를 듣기 위해 외부의 침묵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을 찾는다. 양호는 폐가 공기를 필요로 하듯이 고독을 요구한다. 바로 이 자발적인 고립의 순간에 당신이 방해 요소 없이 혼자 있을 때 억압된 감정과 욕망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섭지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자신과의 첫 번째 정직한 대화가 시작된다. 당신은 이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당신은 다른 여성을 본다. 자유롭고 용감하며 아마도 당신의 낡은 기준으로는 약간 무례하기까지 한, 그리고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비난과 불타는 질투의 혼합을 느낀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가 자신의 반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애치는 것이다.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성취, 안정적인 직업, 이상적인 집, 잘 교육받은 아이들과 헌금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들은 훌륭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그 진동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예보의 풍요 속에서 느끼는 이 내면의 공허함은 그림자가 더 이상 지하실에 앉아 있기를 거부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것이 바로 40세 이후에 일어나는가? 융은 이것을 심리적 계절의 변화로 설명했을 것이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예부로 향한다.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아들을 키운다. 우리는 예부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에너지의 벡터가 180도 회전한다. 그것은 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부 세계의 과제는 대부분 수행되었다. 그렇게 시끄럽게 똑딱거리던 생체 시계는 조용해진다. 사회적 역할은 약화된다. 그리고 이 생긴 침묵 속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힘을 축적한 그림자가 예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그녀는 요구한다. 그녀는 보라지고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부름이 바로 당신의 익숙한 삶의 기초를 흔드는 지하의 진동이다. 당신의 영혼은 착하게 사는데 지쳤다. 그녀는 온전해지고 싶다. 그리고 온전함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수용의 과정은 혼돈에서 시작된다. 오래된 세계의 위대하고 축복받은 파괴에서 광기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의심받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먼지로 흩어진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좋은 여자가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누군가가 되지도 못했다. 당신은 공허함 속에, 안개 속에 떠 있으며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 당신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탱고 수업에 등록하거나 오토바이를 산다. 안정을 주었지만 영혼을 빨아먹던 직장을 그만둔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항상 당신을 눈물바지로 이용했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는다. 당신은 당신 나이의 여성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대로 옷을 입기 시작한다. 당신은 갑자기 길지만 죽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당신의 커플을 이상적으로 여겼던 주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다. 이 혼돈은 예보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잔인한 전투는 내면에서 벌어진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진짜 내전이 벌어진다. 당신의 낡은 페르소나, 당신의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가 기가 먹먹할 정도로 커진다. 그는 소리친다. 너는 이기주의자야. 너는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너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어. 내가 뭔데 더 많은 것을 원해? 거울 좀 봐. 내가 무슨 판무파탈이야? 진정하고, 순응하고, 가진 것에 감사해. 이 목소리는 당신에 대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책감과 수치심을 사용한다. 그는 당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으며 정확하게 공격한다. 그는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제시한다. 내가 엄마에게 반박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울었는지 기억해. 아이들을 생각해. 그들은 안정이 필요해.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쁘게 살아. 당신은 이 목소리와 몇 시간 동안 지치는 대화를 나누며 정당화하려 하고 행복에 대한 당신의 연약한 권리를 지키려 한다. 그리고 종종 패배한다. 당신이 끔찍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잠이 든다. 당신은 슬픔의 파도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다. 이것은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날카롭고 꿰뚫는 슬픔이다. 당신은 갑자기 당신이 돌아섰던 모든 길, 당신의 마음에 예라고 말했지만 이성의 목소리로 억눌렀던 모든 예를 명확하게 본다. 당신은 당신이 있었던 그 여성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되지 못했던 그 여성을 애도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놓친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지만 주연은 당신이다. 당신은 화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안정적인 회계사 직업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한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지만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을 기억한다. 당신에게 열정을 불태웠던 남자를 거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슬픔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태우지만 바로 이 불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정화한다. 이 시기는 반항이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에 대한 10대의 반항이 아니다. 이것은 성숙한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즉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 자신의 거짓된 버전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오해, 두려움, 비난으로.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아내에게 익숙해진 남자는 이협을 느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달래거나 조종하거나 비난함으로써 당신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내가 다 꾸며내는 거야. 이건 그냥 호르몬 때문이야. 너는 항상 그렇게 감정적이었잖아. 진정해. 그는 항상 악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예측 가능성이 기초였던 자신의 안정된 세계를 잃을 동물적인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 너 미쳤어. 너 이기야. 너 이기적이 됐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이 문구들이 사방에서 당신에게 날아온다. 아직 자신의 페르소나의 감옥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비밀스러운 질투로 바라보지만 대개는 두려움으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항이 그들 자신의 감옥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계속 잠을 자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질책이 된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내면의 갈등이다. 당신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운다. 하나는 낡은 페르소나의 목소리로 속삭인다. 멈춰. 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너는 혼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것은 엄청난 죄책감을 낳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고 거칠지만 강한 깨어나는 영혼의 목소리로 말한다. 계속해. 무섭더라도 계속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기 시작도 못하고 죽을 거야. 이 혼돈, 이 파괴, 이것이 바로 잉의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것은 낡은 집을 통제하러 철거하는 것과 같다. 파편이 날고 먼지가 자욱하며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해방된 기초 위에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오두막이 아니라 궁전을 짓기 위해서만 행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진다. 그들은 죄책감, 고독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물러서고 자신의 낡은 삶에 깨진 꽃병을 붙이고 이전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균열은 남는다. 그리고 자유를 얻지 못한 영혼은 병으로, 우울증으로, 조롱한 절망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 불을 통과하고 이 혼돈을 견디는 사람은 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녀는 예전과 같아지지 않는다. 그녀는 진짜가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핵심 순간은 그녀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와의 만남과 통합이다. 파괴의 혼돈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창조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 융의 또 다른 핵심 원형인 아니무스가 무대에 오른다. 남자 안에 아니마, 내면의 여성상가 살고 있다면 여자 안에는 아니무스, 즉 그녀의 내면의 남성적 원리가 산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여성은 대개 자신의 아니무스를 예부 남성에게 투사한다. 그녀는 파트너에게서 자신에게 발달하지 않은 자질들, 즉 결단력, 힘, 보호, 안정성, 세상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찾는다. 그녀는 실제 사람에게라기보다는 그녀의 투사의 담지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40세 이후 페르소나 파괴의 불을 통과한 후 여성은 자신의 투사를 거두기 시작한다. 그녀는 예부에서 이러한 자질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아니무스의 통합이다. 그녀는 갑자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 자신이 결단력이 생긴다.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신의 경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의견에 대한 권리. 그녀는 내면의 척추, 즉 이전의 남자에게서 찾았던 바로 그 안정성을 얻는다. 그녀는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구조화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는 반응적이었던, 즉 다른 사람의 욕망, 남성의 관심에 반응하라 깨어났던 그녀의 성적 에너지는 주도적이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불태워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 자신이 불의 원천이 된다. 그녀의 리비도는 특정 욕망의 대상에 얽매이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생명력, 활력, 창조적 에너지의 동의어가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섹슈얼리티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섹슈얼리티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녀는 자신의 오감을 다시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프로젝트였다. 살을 빼고, 운동하고, 옷을 입고, 화장해야 했다. 모든 것이 맞추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였다. 몸은 별개의 대상이었고 종종 불안의 원천이었다. 이제 그것은 집이 된다. 그녀는 갑자기 등과 턱의 근육 긴장에 오랜 갑옷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의 호흡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쉰 것처럼 깊어진다. 그녀는 땅에 발을 딛고 자신의 지지력, 자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몸으로의 기화는 깊이 감각적이고 거의 동물적인 과정이다. 음식은 더 강한 맛을 낸다. 음악은 더 깊이 들린다. 비단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은 쾌감의 전율을 일으킨다.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벽에 비친 그림자의 무늬, 저녁 하늘의 섹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 새로운 감각은 그녀의 모든 삶을 채우고 그녀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살아있고 진동하게 만든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지혜의 원천으로서 즐기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주름, 흉터, 역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을 20살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그녀의 성숙한 섹슈얼리티는 완전히 다른 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지식이다. 이것은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즐길 권리다. 그녀는 성적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얻는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에서 여왕이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누구를 들여보내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한다. 그녀의 예는 온전하고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 그녀의 아니오는 최종적이고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 변화는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지만 이미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다. 그녀가 선택한다. 그리고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낡은 게임 규칙에 익숙한 세상을 미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이 새로운 여성, 그녀의 삶의 왕좌에 앉은 이 여왕은 남성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고 종종 모순적인 반응, 즉 집착적인 매력, 두려움, 감탄, 그리고 그녀를 부수고 싶은 욕망의 혼합을 불러일으키는가? 융은 그녀가 온전하고 통합된 영혼에 살아있는 구현이 되며 이것이 가장 잔인한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남성들은 몇 가지 이유로 그녀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한다. 1. 그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이 두렵게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사나 구원자의 패러다임에서 교육받았다. 그들의 자아와 자존감은 종종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40세 이후 자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성은 더 이상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온전함은 남성에게서 그의 익숙한 역할을 빼앗는다. 2. 그녀는 예측 불가능하며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녀는 착한 소녀 게임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재미없는 농담에 웃지 않을 것이다. 이 예측 불가능함은 남성에게서 통제력을 빼앗고 이것은 동시에 화나게 하고 매혹시킨다. 3. 그녀는 꿰뚫어 본다. 수년간의 삶과 자신의 직관과의 깊은 접촉은 그녀의 내면의 거짓말 탐지기를 날카롭게 했다.
그녀는 즉시 거짓과 조작을 읽어낸다. 그녀의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녀의 진정한 섹슈얼리티는 도전이다.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유다. 볼을 붙이는데 익숙했던 남자는 갑자기 자기 앞에 자급자족하는 모닥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5. 그녀는 무심코 그의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남자가 온전한 여성을 만날 때 그녀의 온전함은 무의식적으로 그가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과 마주하도록 부른다. 만약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불편함을 그녀에게 투사한다. 6.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의 주인이 된다. 이 변화 전에는 그녀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새어나갔다. 그녀는 채와 같았다. 이제 그녀는 이 구멍들을 막는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다. 그녀는 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춘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을 진정으로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그녀의 에너지는 모아지고 집중된다. 그리고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그것은 느껴진다. 그녀의 존재는 밀도 있고 무게감이 있다. 거기에는 분주함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조롱하고 집중된 힘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적으로 작용한다. 7. 그녀는 시간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남자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산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을 거친 여자는 이 경쟁에서 벗어난다. 그녀는 순환적이고 자란적인 시간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그녀는 순간을 즐길 줄 안다. 그녀의 존재는 정체적이 된다. 그녀의 이 느긋함, 이 현실감은 불안한 남성 의식의 최면처럼 작용한다. 그는 그녀 앞에서 황혼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시간 속에서의 그녀의 이 자급자족은 그를 두렵게 한다. 그녀는 숨죽여 그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있다. 그녀의 진정성은 강력한 에너지 필터처럼 작용한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성숙한 파트너들을 밀어낸다. 그리고 동시에 자석처럼 그녀는 강한 여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하고 자급자족하는 남성들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성의 자아에게는 위험하지만 그의 영혼에게는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독의 사막과 재탄생의 혼돈을 거친 후 40세 이후의 여성은 사랑과 관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반쪽을 찾지 않는다. 그녀는 공명을 찾는다. 공명이란 두 개의 온전한 우주가 만나 그들의 진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융합이 아니라 두 왕국의 연합이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풍요를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서 국강을 난다. 그녀에게 사랑은 더 이상 고독으로부터의 마취제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을 알게 되었고 그 깊이 속에 평온과 자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자신의 회사는 그녀의 기본 설정이다. 이 공명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은 끝없는 로맨스가 아니다. 이것은 더 견고한 무언가다. 이것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것은 도전하는 파트너의 날카로운 지성이다. 이것은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그의 능력이다. 이것은 취약성이 신뢰의 최고 형태인 관계다. 더욱이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뀐다. 이전에는 그녀가 그것들을 피하거나 히스테리에 빠졌다. 이제 그녀는 갈등에서 성장점을 본다. 그녀는 조용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한 일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녀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파트너를 찾는다. 정직한 대화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남자. 이것이 바로 성인의 사랑이다. 낡은 사랑 모델은 소유의 기반을 두었다. 새로운 사랑은 증언의 기반을 둔다.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빛, 당신의 어둠을 보고 당신을 바꾸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옆에 있기를 선택한다.
나는 당신의 길의 증인이고 당신은 나의 증인이다. 그런 사랑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질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섹스는 검증의 도구에서 신성한 소통의 행위로 변한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가 원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찬 두 자의 거래가 아니라 두 자유로운 영혼의 춤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택적이 되지만 오만에서가 아니라 자존감에서다. 그녀는 자신을 이축시키는 관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수년간의 충만한 고독을 선택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흥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나타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질의 관계다. 거기에는 드라마도, 조작도, 권력 투쟁도 없다. 존중, 자유, 깊이가 있다. 이것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보기 위해 만난 성인들의 사랑이다. 이것은 조롱한 항구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 비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본다. 투명 망토를 입고 무대에서 순종적으로 내려오는 착한 여자에서 40세가 넘어 자신의 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생의 무대에 막 오르는 위험한 여왕으로 가는 길. 이 변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용감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대가, 즉 일시적인 고독, 오해, 혼돈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길에 대한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것은 자신에게로의 기환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문턱에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지하의 진동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죄책감과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면, 알라,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새롭고 무섭고 매혹적인 섹슈얼리티는 부끄러운 마지막 불꽃이 아니다. 그것은 전리품이다. 그것은 수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당신의 영혼의 에너지다. 당신의 모든 주름은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이야기의 지도 위의 한 줄, 당신이 버텨낸 전투의 지도다. 이 길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힘을 통합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이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다. 가면을 벗고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라줄 권리. 편안하기를 멈추고 살아있기 시작할 권리. 가장 중요한 전쟁, 즉 자신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 얻은 당신의 왕관을 쓸 권리.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적절한 순간에 찾았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가슴에 인식의 불을 지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말라. 이 지식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대한 재탄생의 문턱에 서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녀의 위엄이 그녀의 가장 큰 미덕이라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라. 이 불이 더 멀리 퍼지도록 좋아요를 눌러라.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 속으로의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깨어남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